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 교재로 중세 국어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좀 요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중세국어 파트랑 훈민정음 파트가 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올림포스 국어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에 대한 것이 유형 체크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유형 체크 1 파트인데 페이지가 아마 198에서 199가 돼 있을 거예요. EBS에도 이 강의가 딱 그 한 선생님만 강의를 하셔서 강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갖고 또 강의를 되게 자세하게 하기엔 또 선생님이 시간이 모자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좀 강의하기 많이 힘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은 뭘 봐야 되는 거지? 어떤 걸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문제만 봐서는 이해 못 하겠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훈민정음 언어에 대한 것들은 정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의 키워드 제일 중요한 거 훈민정음 창제 원리를 초성, 중성, 종성까지 이해를 하시면 문제 풀이가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페이지 198페이지 있을 거고요. 가번글은 되게 길게 되어 있는데 앞에 문단은 사실은 선생님이 거기 있는 뭐 독서글처럼 해설할 건 아니니까 거기는 빼고 둘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글은 9개나 12개의 자판만으로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 휴대전화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앞선 내용들은 그런 내용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라든지 아니면 그 일본의 뭐 가나 문자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일본의 가나 문자는 40개의 문자로 200개 정도의 음절을 만든다. 그리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자 이상의 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표기할 수 있는 음절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자는 자음 몇 개죠? 자음 몇 개?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타파 세모 하잖아요. 자음이 총 14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우이 단모음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자음과 모음만 가지고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40개의 문자에도 안 들어가요. 일본의 그 40개의 문자보다 적은데 일본은 그 40개의 문자를 가지고 200개의 음절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음절이 무한대죠. 거의 무한대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되게 많은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언어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언어의 뭐 역사성, 언어의 경제성, 언어의 또 예를 들면 언어의 또 뭐도 있더라? 언어의 창조성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언어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언어는 늘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세국어 파트 얘기할 때 예전에 썼던 어휘들이 지금은 좀 다른 뜻이 있더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리다라는 말이 그때는 정말 어리석다라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는 뜻을 갖고 있고 옛날에 어여쁘다라는 말은 그때는 뭔가 불쌍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어여쁘다가 예쁘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훈민정음에서 어여삐 백성을 여겼다는 뜻은 백성을 예쁘게 여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겼다. 근데 지금은 어여쁘다 하면 프리티하네 이런 의미로 바뀌어 있잖아. 그래서 언어라는 것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는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말은 또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문자로 최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제적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적게 들여서 많이 뽑아낼 수 있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는 자판을 만들 수 있는 게 자판이 좀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자판을 가지고서 되게 많은 글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영어나 다른 것들은 만들기가 되게 힘든데 우리나라 말은 만들기가 쉽더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의 자판에 모으고 모음과 자음을 구별하는 등 한글 창제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판 배열은 어떻게 하는 건데 가획의 원리를 통해서 조음 방법과 조음 기관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기역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물어본다면 기역은 우리 그 입 안에서 혀의 모양을 본뜬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혀 뿌리가 목구멍을 막고 있는 모습.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조음
기관을 잘 반영해서 만들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그 가획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뭔지는 조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아, 가획이 뭐지? 가획은 미리 좀 힌트를 주자면 자음과 모음 중에 하나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 두 개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가획의 원리가 중요하고 하나는 합용의 원리란 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획과 합용 중에 하나는 자음, 하나는 모음 쪽이니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나번인데요. 요게 이제 여러분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훈민정음 언해본이 그냥 뭐 한글 표시도 안 주고 이러면 해석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기억는 엄소리니 군드장 처어성 편안한 소리 같으니 꼴 봤으면 깔봤으면 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뿅짱 처음 편안한 소리 같으니라. 그죠? 말 되게 어렵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그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언해니까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B에 기억 써 있잖아요. 형, 기억이란 말이에요. 기억. 근데 기억은 엄소린이라고 돼 있잖아. 이 엄소린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엄미 어금니란 뜻이야. 그러면 소리는 소리니까 엄소리니 어금니 소리니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요걸 보기 전에 잠깐만 갔다 올게요. 자, 여기부터 갔다 옵시다.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한글 창제의 원리 중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죠.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본다면 요거 하나 볼까요? 뭐가 있을까? 감을 보자. 감. 그러면 감은 요게 첫 번째 글자니까 초성이라고 하는 거고 아는 중성, 가운데 글자, 끝에 있는 받침은 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초, 요거를 중, 여기를 종. 그래서 첫 소리, 중간 소리, 끝 소리라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첫 소리, 가운데 소리, 끝 소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말은 총 채워야 될 자리가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자리 채워야 되고 여기 자리 채워야 되고 여기 자리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초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초성은 뭘 얘기하는 거야? 기억, 니은, 딕을 얘기하는 거니까 초성은 곧 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다가 초성이란 말 나왔다. 한글에서 초성 그러면 뭐야? 자음과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럼 중성 그건 뭐겠어? 중성은 산성과 염기성의 가운데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성은 당연히 모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문법 공부할 때 초성이 뭐예요? 자음이요. 중성은 뭐예요? 모음이요. 정확한 대답이라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볼 건데 처음에 우리나라 말에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 때 사실은 뭔가를 본떠서 만들었거든요. 뭔가를 그 모양을 흉내내어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상형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둘 다 뭔가를 본떠서 만들었는데 자음은 기본적으로 5개를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 기본자가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흔한 말로 아설순치후 이렇게 외워요. 아설순치후. 그래서 아설순치후인데 아자는 어금니 아자거든. 그래서 어금니음이라고 얘기해. 어금니 소리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설음은 혀설자 쓰거든. 우리가 뭐 혀에 뭐 이렇게 하얀 거 끼면 설태가 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혀설자예요. 그래서 설음은 혀를 이용해서 내는. 그럼 순음은 이 입술 순자. 그래서 순음은 입술 소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입술은 입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요거 입. 그다음에 치음은 치아라고 하죠. 치는 이빨은 동물한테 되는 거니까 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 그다음 후음은 목구멍. 여기 사람 목에 여기 목구멍 있죠? 요 목구멍, 요 동그란 거 목구멍을 얘기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아음이 뭐가 있는데 아음은 대표적인 게 기역이에요. 기역은 어떤 소리인데요? 혀 뿌리가 목구멍을 닫고 있다고 해요.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게 이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 여기 정확히 적으면 사람 입술을 좀 그려줘야겠다. 난 이거 그릴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사람이 참 내가 너무 사람을 무섭게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코고요. 그다음에 입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눈 알았죠? 여기 코예요. 여기 코 됐죠? 대충 이해 안 나요? 사람 같나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 같나요? 네, 사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혀예요. 자, 선생님 손이 혀라고 생각해요. 혀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사실 혀가 되게 긴 건 아시죠, 여러분? 혀가 여기서부터 여기 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혀가 이렇게 있는데 이 혀를 이용해서 혀의 여기는 혀 끝일 거고 여기 혀 끝, 그죠? 혀 끝이고 여기는 혀 중간 부분이고 여기는 선생님 여기 팔뚝 부분 있죠? 여기가 혀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혀 뿌리 부분이 여기는 목구멍을 닫아요. 그러면 닫으면 어떤 소리 난다는 거야? 기역이 난다는 거예요. 좀 쉽게 여러분이 좀 느껴봐요. 자, 선생님 따라해봐요. 아 해봐요. 아. 자, 혀를 하면 혀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떨리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역을 받침을 밑에 넣을 거예요.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혀가 느껴져요? 하면 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모양이죠? 기역 모양이죠. 그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탁 막았을 때 이 모양이 기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기역이 어금니. 왜? 요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어금니는 요 안쪽에 있잖아요. 요 안쪽, 요 어금니 근처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 거고 정확히 말하면 이 어금니 소리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서 나는 소리라는 뜻인 거죠. 이해했어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볼게요. 이번엔 안을 해볼 거예요. 안. 니은 받침. 안.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아마 혀가 이하고 그러니까 여기 혀가 여기 부분 뒤에 잇몸 뒤에 가서 붙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안 하면 혀가 잇몸 뒤에 이렇게 붙을 걸. 안 그죠? 안 이렇게 붙을 거야, 그지? 자, 이거 뭐예요? 니은이죠. 이렇게 윗잇몸에 가서 붙으니까 이게 니은 모양일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니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이죠. 그래서 니은은 설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혀를 이용하지 않으면 니은 소리는 나지 않아요. 혀가 없잖아? 니은 소리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는 니은 소리 내기에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안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순음, 입이죠. 자, 입술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입술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미음이에요. 자, 발음해봐요. 브. 그러니까 무를 발음하려면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고 여러분 느껴봐야 돼요. 느껴야 이거를 공부할 수 있어요. 입술을 뗀 상태에서 미음 발음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되게 바보 같네요.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음을 하려면 미 붙였다가 떼야 미음을 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미음이라고 하는 건 입을 이용해야 돼. 입술. 정확히 말하면 입술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는 뭐냐면 이를 스치는 음이 있어요. 뱀이 기어할 때 어떻게 하죠? 스라는 음은 이거는 이를 스쳐야지만 낼 수 있는 소리지. 그래서 시옷은 이 모양을 본뜬 것. 이를 마찰할 때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 이해했죠? 자, 여기 혀뿌리가 목구멍 닿는 거예요. 여기 혀가 윗잇몸에 붙는 거예요. 얘는 입 모양, 그 입 모양을 네모난 걸 얘기하는 거고 시옷은 이. 요 이를 스치면, 그러니까 이가 없으면 시옷 발음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를 다 뽑아버리면 예를 들어 틀리하신 분들은 시옷 발음을 못 내요. 그래서 시옷이니까 뭐 샤샤 이런 발음을 낼 수가 없어요. 이가 없으면. 오케이? 다음 마지막 목구멍. 목구멍은 동그랗게 생겼죠. 그래서 쉬워요.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이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설순치우는 뭐다? 그느무스. 그냥 그느무스. 그러니까 그노메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느무스. 오케이? 까나마사. 그느무스. 까나마사. 까나마사.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발음 자연스럽게 하시면 다 기억해요. 까나마사. 그느무스. 까나마사. 거넘어서 이렇게 다 발음해 보시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뭐 외울 것까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면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음을 해봐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외우면 문제 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느껴봐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다시 이렇게 혀가 안쪽으로 땡겨오네. 땡기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겠구나. 기억. 혀가 윗잇몸 뒤에 가서 붙어야지만 니은 소리가 나는 거네. 그죠? 그죠? 오케이? 다음에
아, 입술을 이용해야 미음 낼 수 있네. 입소리, 브. 다 똑같은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를 스쳐야지만 소리가 나는 거구나. 시옷. 스치니까 시옷. 목구멍은 동그라니까 이응.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다가 자음이라고 하는 건 획을 더할 거야. 그래서 가획자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자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원리를 갖고 있냐면 가획의 원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자음은 획을 하나씩 더하는 거야. 그러면 기억에다가 획을 하나 더하면 어떻게 되지? 획을 이렇게 하나 숑 더해봐. 그럼 뭐가 되죠? 키읔이 되죠. 그렇죠? 쉬워요. 기역에다가 획을 하나 더했어. 키읔이야. 아, 자음은 획을 더해서 만드는 글자구나. 그럼 되게 쉽다. 니은도 그럼 획을 더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더하는 거니까 디귿이 되겠죠. 하나 더 더해봐요. 티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디귿과 티읕.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미음도 마찬가지예요. 미음에다 획을 더해볼까요? 획을 더해봐요. 비읍이에요. 그죠? 옆으로 더해볼까요? 피읍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비읍과 피읍. 그래서 참고로 푸는 전부 다 입술을 이용해 낼 수 있어요. 프. 그죠? 파리를 하려면 이 입술을 붙였다 떼야 돼요. 그죠? 이 입술을 연 상태에서 파리 발음해봐요. 하이 안 돼요. 바보 해봐요. 바보. 입술 띄는 상태에서 하거야 안 되죠? 바보야 하거야 안 돼요. 푸는 입술. 그 다음에 시옷도 어떻게 해요? 획을 그으니까 지으시겠네요. 그죠? 획을 하나 더 그으니까 치으시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읒과 치읒 된다는 거. 쉽죠? 그 다음 마지막 이응 같은 경우에 획을 그어볼까요? 획을 그으면 하나를 그어요.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히읗인데 소리가 여리게 나는 거. 여린 히읗이라고 하죠. 획을 하나 더 그어볼까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히읗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린 히읗과 히읗이 있다. 그럼 기본자가 몇 개예요? 5개네요. 가획자가 좀 몇 개죠? 9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체자라는 게 뭐냐면 이체자는 몸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용하긴 하는데 몸 자체가 다른 것. 그래서 비슷한 곳에서 소리가 나긴 하지만 이런 가획의 원리를 따르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글자다 이런 뜻인데 뭐 지금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뭐 외울 만한 왜냐면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알아둬야 돼요. 요 꼭지이응이라고 하는 건 옛 이응. 꼭지이응은 받침에 보통 많이 쓰는데 꼭지이응이 앞에 초성에 오기도 했었어요. 어쨌든 요 이응이라는 거는 음가가 있는 소리라서 요 이응, 꼭지이응, 그다음에 니은, 리을 있죠. 르라는 것도 여기는 리을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건데 현대국어에서는 이제 니은과 리을 전부 다 유성음이라고 하죠. 느르라고 하는 건 같은 쪽에서 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옷과 비슷한 게 반치음이란 글자. 자, 이 중에서 요 글자하고 요 글자하고 요 세 개는 현대국어에 없어요. 그래서 총 5개, 9개, 이체자가 총 3개니까 다 더하면 몇 개예요? 17개죠? 그래서 훈민정음은 처음에 자음이 17개로 시작을 했어요. 훈민정음은. 근데 현대국어의 자음 몇 개라고 그랬죠? 현대국어는 14개거든요. 왜 14개예요? 얘하고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1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음 두 번째 케이스예요. 자, 한글 창제 원리 중성은 모음 파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음은 뭐다? 가획의 원리를 이용한다. 그러면 모음은 어떻게 되냐? 모음도 마찬가지 제일 처음 시작은 상형, 즉 모양을 본뜬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모음은 입 모양을 본뜬 건 아니에요. 자음은 입 안에 있는 조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지만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저기 써있지만 하늘, 땅, 사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천지인이라는 말 들어봤을걸요? 천지인. 그래서 핸드폰에 입력할 때 SK 같은 경우에는 뭐 천지인을 이용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 천자 얘기하는 거죠. 하늘은 어떻게 생겼죠? 하늘은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늘은 그래서 이렇게 아래아자. 아래아라고 하는 요 점으로 있는 거 있죠. 아래아. 요거는 하늘 전체를 가리키는 말. 여기서 하늘을 본뜬 상형자 처음 천지인의 천이에요. 그다음 땅은 평평하잖아요. 땅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땅은 일자로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글자, 으라는 글자 있어요. 그래서 아래아, 그다음에 아래아와 그리고 사람은 땅을 밟고 서 있고 하늘하고 연결할 수 있는 존재거든.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연결하려면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아와 요거와 요 세 개가 천지인이라고 해서 천지인, 땅지, 사람인이니까. 그래서 천지인이 이 모음의 가장 기본 상형자예요.
자, 자음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제 획을 더해서 가획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음은 여기 써 있어요. 합용의 원리, 합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 합쳐요? 자, 하나씩 봅시다. 일단 사람에다가 하늘 이렇게 오른쪽에 합쳐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아가 돼요.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합치면 뭐가 되나요? 요거는 당연히 오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 오른쪽에 하늘을 배치하고 땅 위에, 여기 땅 위에다가 하늘을 배치해요. 그러면 아나 오가 돼요. 이런 원리라면 이 하늘 아래 하자를 왼쪽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요렇게. 그리고 아래 하자를 밑에다 배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글자와 이런 글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아, 오, 우 전부 다 여기는 얘하고 얘네들을 뭐 한 거야? 조합한, 합용한 글자인 거죠. 그러니까 초출자,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서 출발, 출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제출이잖아요. 제출은 뭐예요? 한 번 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가 있는데 출발 한 번 더 해라 이런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야, 그죠? 한 번 더 출발해라 이렇게. 한 번 더 출발하자. 한 번 더 출발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야요, 여유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야, 어여, 오요, 오케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게 그 보통 발음 연습할 때 많이 하잖아요. 가기야, 거겨, 고교, 구구구기, 나냐, 녀녀, 뇨뇨뇨뇨 하잖아요. 그 발음할 때 쓰는 요 아야, 어여, 오요 하는 요거 있죠? 그래서 훈민정음의 모음은 처음 몇 개였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 11개. 그래서 자음 17개에다가 모음이 11개여서 처음에 한 훈민정음은 28개. 그래서 훈민정음에 뭐가 써 있어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내가 새로 28글자를 맹가논이라고 써 있는 거야. 그 28글자가 이런 글자인 거죠.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자음이 14개만 남아있고 모음은 참고로 요게 없죠. 지금은요. 그래서 모음은 10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글자라고 얘기하죠. 자음과 모음을. 물론 현대국어에서 모음을 얘기할 때는 이런 기본자는 10자인데 기본자는 뭐야? 기본자는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의 요게 이제 기본 글자인 건데 나중에 단모음 할 때는 아, 어, 오, 우, 의 이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기본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초성과 중성은 다 얘기했는데 종성이 남았잖아. 종성은 어떻게 되지? 여기 들어갈 글자 다 배웠어. 여기 들어갈 글자 다 배웠어. 이제 세 번째 들어갈 글자를 배워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이거 미음 자음이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여기에다가는 처음 들어간 글자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아, 그런 거야? 그럼 이 종성 위치에다가 여기다 쓸게. 종성 위치에다가 다시 쓰자. 다시 쓰는 거 우리가 부용이라고 해요. 뭘 다시 쓸 건데? 초성을 다시 쓰면 되지 않을까? 종성 자리에 초성을 다시 쓰면 되지 않겠어? 요 종성, 부용, 초성이 바로 뭐의 원리냐면 종성 글자를 채우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은 채워야 될 게 초성, 중성, 종성의 3칸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자음과 모음 2개만 알면 3칸을 다 채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채울 건 많은데 2개만 갖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경제성이 좋다라고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경제성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니?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요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가서 우리 여러분이 아까 잘 이해 안 갔던 거를 다시 갔다 올게요. 쭉 갑시다. 자, 요거 할 거예요. 이제 4번이요. 그럼 기억은 엄소리니.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전에 우리가 기억을 뭐라 그랬죠? 아, 악. 기억나요? 악. 어디 간다고? 혀가 이렇게 있다가 혀 끝이 여기는 목구멍을 막는다고. 근데 어디 근처에서 막아? 이 안쪽에 있는 어금니 근처에 가서 막는다고. 어금니 근처에서. 그래서 어금니 소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기억은 엄소리니. 요게 I'm so sorry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무슨 노래 아닌가? I'm so sorry, but I love you. 그 빅뱅의 거짓말 뭐 이런 노래 아닌가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기억은 엄소리니 무슨 말이야? 어금니 소리니.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군장. 여기 보면
한문이랑 섞여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오른쪽에 한글을 읽으면 돼. 이렇게 해서 군짱. 이게 무슨 말이야? 군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군이라고 하는 글자. 오케이? 근데 이 군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왔어? 이거 보니까 한문에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군이라고 읽는 건데 요 기역이라는 건 어금니 소리인데 어디서 왔냐면 한문에 임금군 하는 거 있지? 그 군 할 때 이 첫 번째 여기 기역 요거랑 좀 비슷한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군자 처음이라고 돼 있어. 그럼 처음이 뭐예요? 군자에 요게 처음이야 얘들아. 그래서 저 글자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처점이라고 돼 있잖아. 반치음 들어있지? 요게 어떻게 변하냐면 처엄이 돼요. 처엄. 왜냐면 반치음은 내가 중간에 발음하기 힘들어서 소실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 처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처음이 되는 거야. first. 오케이? 그래서 처점, 편안한 이라고 돼 있지? 편안한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편안한은 뒤에는 나는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기역은 어금니 소리인데 한문의 군자에 처음 나는 소리. 그게 뭐야? 한문의 군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처음 나는 소리, 요 기역, 얘 얘기하는 거야. 얘와 가탄이. 자, 그럼 가탄이란 말은 이렇게 쭈루룩 받침이 없을 때 이런 거 딱 나오자마자 이제 머릿속에 알아야 돼. 쫘라락 돼 있지. 이거의 뜻이 밑에 보니까 뭔 뜻인 거냐면 이거는 같으니 정도인 것 같지 않니? 그러면 쟤는 이런 글자인 거야. 니 이런 글자인 거지. 그런데 티읕이 이렇게 어떻게 적기? 그렇지. 이어 적기가 되어 있는 표기겠죠. 그래서 해석하면 기역은 어금니 소리인데 군이라고 하는 그 글자에 처음 나는 소리, 그 소리, 요 소리, 기역 소리 얘와 같으니 갈바스면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갈바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갈바가 뭐냐면 나란히란 뜻이야. 그럼 갈바스면이 뭐야? 나란히 쓰면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갈바라는 말도 어떻게 온 거냐면 이러기서 온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비읍이 여기 원래 있던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렇게 해서 갈바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비읍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다가.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적기냐면 이어 적기가 되는 거죠. 근데 참고로 나란히 쓰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글자를 나란히 써. 비읍, 시옷 이렇게 나란히 쓰는 거야. 글자를 나란히 써.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글자를 이렇게 해서 나란히 쓰는 거. 이거 본 적 있지 않아? 이거 훈민정음에서 이런 글자 본 적 있지 않니? 뜨들이라는 글자.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나란히 쓴 글자. 어두자음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글씨를 오른쪽으로 나란히 쓰는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병서라고 하고 뭐라고 한다고? 병서. 오케이? 병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쓸 수도 있어요. 세로로. 그리고 가로로 쓸 수 있는 거. 여기서 가로로 쓰는 걸 우리가 병서라고 한다 했으니까 나란히 쓰면 즉 병서. 이렇게 나란히 쓰면 뿅! 요게 지금 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되게 힘들게 되어 있지. 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한글만 읽으라 그랬어. 뿅자 처음 표현한 소리. 그러면 뿅이라는 글자에서 뀨 여기 뀨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뀨거든. 뀨라는 글자에서 처점 아까 얘기했던 처음 표현하는 뭐라 그랬지? 나는 소리 같으니라.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쟤를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런 얘기겠지. 기역은 어금니 소리이니 임금군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서 임금군이라고 하는 요 글자에서 처음 나는 이 소리와 같으니 이거를 만약에 나란히 쓰게 되면 나란히 옆으로 쓰게 되면 뀨라는 글자에 처음 나는 글자와 같다 이런 뜻이야. 이제 해석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기역이라는 소리에 대한 설명인 거고 기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키읔으로 올게요. 이제 자, 키읔은 뭐냐면 엄소리니 키역도 무슨 소리야? 어금니 소리야. 왠지 아까 설명했잖아. 기역이 어금니 소리면 키역도 어금니 소리야. 왜지? 여기다가 획을 하나 더한 거잖아. 그러면 키읔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자라고 볼 수 있어? 가획자라고 얘기하면 되지. 아까 설명했던 것들. 그래서 키읔도 어금니 소리니 쾌자. 얘들아, 밑에 있는 이응은 아니고도 되는 거야. 이응 읽지 마. 이응 왜 써놓은 거야? 요 당시에 받침을 채워서 쓰려고 하는 그 중국식 발음처럼 쓰고 싶다는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는 쾌라고 하는 글자 있는데 이 쾌자에 처음
나는 소리 같다. 뒤엔 다 똑같은 거지? 그럼 쾌에서 처음 나는 글자가 뭐야? 쾌에서 처음 나는 글자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여기는 쾌, 그다음에 끼우, 그다음에 여기는 군이란 글자 있죠? 전부 다 한자에서 글씨를 약간 조금 빌려와서 이 훈민정음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여기는 자음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고요. 이제 모음으로 갑시다. 요게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옆에다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점. 이 점 뭐야? 방점이에요. 방점. 훈민정음에서 방점 배웠죠? 방점이라고 하는 거는 왜 쓰는 거라고요?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현하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요거는 점은 아니고 되겠지? 아래야, 오, 요, 유 요것들은 첫 소리 아래 붙여 쓰고 첫 소리 아래 붙여란 말은 뭔 뜻이야? 여기다 적어야겠다. 붙여도 여러분 이것도 딱 보자마자 뭐 출제할지 알아야 돼요. 붙여는 뭐지? 붙여일 거야. 그치? 근데 티읕이 이렇게 갔던 걸 거야. 현대국어에서는 아마 붙여가 되겠죠. 붙여인데 여긴 붙여가 돼 있는 거다. 그럼 이건 무슨 적기예요? 이어 적기가 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첫 소리 아래에다가 붙여 쓰는 게 얘네들이라는 거야. 우리 아까 첫 소리 배웠는데 첫 소리 뭐라고 그랬지? 초성이라고 했지. 자, 초성은 뭐라고 그랬지? 초성은 자음이라고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자음 아래에 쓰는 것들이다. 자음 아래에 쓰는 것들. 그러니까 자음 밑에 쓰는 거 우리는 종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가운데 소리들이에요. 그 다음 이, 아, 야, 여 요런 글자들은 올한역에. 올한역에가 뭘까요? 나는 올한역에 손이 있지요. 올한역이 뭘까요? 오른쪽에 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오른쪽에 붙여 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기억이 있어 오른쪽에 이렇게 붙여 쓴다. 이런 거겠죠. 오케이? 그럼 쟤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억이 있으면 혹은 오 아니면 우 아니면 요 아니면 유 그 다음에 기억 아래 이렇게 쓰잖아요. 아래다가 써주는 것들이 있고 얘처럼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쓰거나 아래쪽에 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럴 때 중요한 건 밑에 봐요. 물이가 있어요. 물잇. 이거는 무릇이란 뜻이야. 무릇. 글자, 요건 여러분 나올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문자거든. 이게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자, 글자인데 이 글자에 요 자 있어, 자. 글자 요거 아래야. 아래. 요 짝대기. 이거 뭐예요? 이거 알아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옵스. 막 날아다니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인수 다음에 주격조사 뭐 쓰죠? 인수 다음에 가 쓰죠. 선생님이 주격조사에 대한 거 강의 올려놨어요. 여러분 10분 국어라고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다시 확인하시면 돼요. 인수 다음에 가를 쓰는데 이 당시에는 주격조사를 가는 쓰지 않고 이만 있었다. 주격조사는 이하고 가 두 개밖에 없는데 중세 때는 얘를 쓰지 않고 얘만 썼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앞에 자음으로 끝나면 뭘 붙이고? 자음으로 끝나면 이를 붙이고 그 다음에 모음, 이 관련된 것들이 왔을 때는 뒤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왜냐면 이가 이미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이외에 그 이외의 모음들이 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요 반모음 이라고 하는 걸 붙였다. 그러면 인수는 우로 끝나는데 우는 자음도 아니고 요거는 이 모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붙여야 돼요? 인수하고 요걸 붙여야 된다.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글자라고 했잖아. 자야. 아잖아. 아는 뭐야? 자음도 아니고 모음 이도 아니고 그 이외의 모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붙여요? 이 하나 쓰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글자 얘는 가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럼 얘 무슨 조사야? 주격조사 이가 쓰였구나.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주격조사 이라고 썼지만 글자 가 이런 뜻이겠죠. 즉 무릇 글자가 모로메라고 되어 있어. 자, 모로메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름지기란 뜻이거든. 모름지기 사람은 이래야지 할 때 그 모름지기야. 그래서 무릇 글자가 모름지기. 자, 요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별표. 자, 어우러야가 뭔 뜻이냐면 어울려야 이런 뜻이야. 엄밀하게 요 당시로 해석을 한다면 아울러야 이런 뜻인데 아우르다가 어우르다라는 뜻이거든. 이게 어울린다는 게 뭐냐면 서로 합친다는 얘기야.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어우러지다. 그래서 어우러져야 소리가 이루어진다. 요 이난이가 뭔 뜻이냐면 이루어지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릇 글자가 모름지기 어우러져야 소리가 이루어지나니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모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음과 이렇게 붙여 쓰고 옆으로 붙여 써서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야지만 글자가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 따로 있거나 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게 되면 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오케이? 혹은 아까 얘기했던 모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음과 모음이 서로 합쳐지는 상황 속에서 아까 아래하고 여기 합쳐져서 위에 있으면 오가 됐고 이렇게 합쳐졌으면 우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글자들이 모여야지만 하나의 글자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해했죠? 자, 해석은 다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제 문제풀로 가도록 할게요. 요거 아까 다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깎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갑시다. 자, 나에 드러난 자음 또는 모음을 활용해서 기억을 설명하죠. 근데 기억은 가획의 원리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 그러면 키역부터 가볼게요. 자, 키읔은 기본자인 기억에 획을 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맞아, 틀려, 얘들아? 키읔은 기억에 획을 더하는 거. 그게 가획의 원리였잖아. 무조건 맞는 말이네. 고민할 거리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1번 맞는 말.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 적절한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리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2번부터도 봅시다. 자, 아라고 하는 것은 기본자인 이에다가 획을 더하는 방식이래. 얼핏 또한 맞는 것 같지? 왜냐하면 이에다가 획을 더해서 아를 만들었다라고.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지? 획을 더하는 가획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무조건 자음이지. 획을 더하는 거는 모음의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렸죠. 다음 3번이요. 비읍, 이응. 순경은 비읍이죠. 얘는 비읍과 이응을 합하는 방식이래. 우리가 아까 합한다. 합용의 방식은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라고 했잖아. 그치? 아니야. 다음 4번. 치읓은 기본자인 지읒에 획을 더하는 방식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왜냐하면 지읒에 획을 더했으니까 치읓 맞네요? 그죠? 속지 마요. 지읒에 획을 더하는 건 맞는데 기본자에는 지읒이 안 들어가죠. 기본자는 아까 뭐 있었죠? 아설순 치유가 뭐 있어? 그느무스. 이 그느무스. 그죠? 그느무스. 여기 없잖아요. 지읒이. 땡. 속아 넘어가라고 만든 문제야. 다음 미음이요. 5번이요. 야는 기본자인 아에 요거를 더하는 방식. 맞는 것 같죠? 여기다가 이걸 더해주면 야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더하는 거 뭐야? 획을 더한다는 뜻이잖아. 모음은 뭐 한다 했어? 합치는 거라고 했잖아. 더하는 거는 자음 방식이라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다음에 3번 문제예요. 자, 조음기간 반영이 A였던 거고요. 이걸 반영할 때 B의 제자 원리 뭐라 그랬어요? 아까 B는 기억이잖아. 기억 제자 원리 뭐였어? 혀 뿌리가 어디를? 목구멍을 막을 때 몇 번이야? 너무 쉽게 5번이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입모양 뭐였어 아까? 입모양. 미음. 그느무스 중에 미음. 이 모양 뭐였어? 이 모양. 이를 스치는 거. 시옷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목구멍 뭐였어? 이응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오케이? 그런 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4번 가고 넘어갈게요. 자,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특정 한자의 발음을 활용해서 기역과 키읔의 소리. 아까 뭐라 그랬지? 기역은 군자라는 임금 군자, 한자에서. 키읔은 뭐였지 아까? 쾌라고 하는 한자에서. 아까 한자음 이용한 거 나왔잖아? 맞는 말. 그다음 2번이요. 기역을 활용하여 쌍기역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어떻게 했지? 기역을 아까 어떻게 쓴다면? 여기처럼 깔봤으면 어떻게? 나란히 쓰면 쌍기역 됐잖아. 맞는 말이네요. 3번. 오하고 우는 초성 아래 붙여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하고 우 아까 어떻게 했지? 아래야 오를 보면 초성이 여기 있을 거고 우를 보면 초성을 써볼까? 초성으로 예를 들면 기역 쓰면 이렇게 썼다 생각해봐. 그럼 오하고 우는 초성 첫 번째 소리 아래 붙였었잖아. 맞는 말이네요. 그죠? 다음 4번이요. 아래야 어는 초성이 오른쪽에. 맞는 말 같죠? 왜냐하면 기역이 있으면 쓰고 기역이 있으면 쓰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아래야는 어디다 써? 아래에 쓰잖아. 합쳐놓으니까 소리가 비슷하네? 맞는 거 아닌가? 아니지. 얘는 절대 아니야. 그치? 다 몇 번이야? 4번이죠. 마지막 5번이요. 음절을 모아 쓰도록 하는 글자의 운용 방식.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음절을 모아서 하나로 아우러져야지만 하나의 글자를 이루나니 라고 설명했으니까 맞는 말이라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선생님 오늘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 개념 설명해 드렸는데 이 문제를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쉽게 여러분 문제를 풀어내려면 선생님 방금 말씀드렸던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것들
사실 더 복잡하게 설명해야 돼요.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1학년 학생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몰라도 될 것 같아서 그냥 가볍게 설명한 건데 선생님 이게 가벼운 거예요? 네, 가벼운 거예요. 가볍지만 좀 덜 가볍게. 왜냐하면 시험 준비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좀 덜 가볍게 중요한 건 다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니까 핵심들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다 했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이제 염상섭의 만세전하고요. 아마 올림포스 국어에서 예술 파트 비문학 하나 안 찍은 거 있는데 그거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다다음 주에 시험이죠. 아직 시간 여유가 좀 있어요. 열심히 듣고 다음에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기말고사 어려울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예측하건데 중간고사가 쉬웠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시험이 기말고사예요.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보통 이런 변별력들은 대충은 문법에서 나올 확률이 크죠. 내가 교사라도 그럴 거니까요. 왜냐하면 문법은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티가 탁 나거든요. 독서지문도 마찬가지고 문학은 뭐 어느 정도 여러분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요 문법들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고 함정 파는 거에 속지 말라는 거. 아까 얼핏 보는 것들 아까 있었죠? 이런 것들 기억나세요? 앞에 있던 것들 어디 있지? 요런 것들 아니야 여기 뒤에 있는 거죠. 미안해요. 요런 것들 얼핏 보면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요거 다음에 야 있으니까 요거 다음에 출발하는 거니까 맞다. 근데 사실은 가획이니까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있는 건데 얼핏 보면 맞게 설명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 속지 말라고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 선생님은 또 내일 다른 강의 찍으려면 오늘 또 열심히 또 강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들었으리라 믿고 이번 기말고사 파이팅 국어 만점 기원합니다. 여러분 안녕.